최진호 교수입니다.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장수의 얘기를 할까 합니다. 노인은 비타민 C나 E를 충분히 섭취하라. 둘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비타민이라는 것은 바이탈 포스라는 데서 유래됐습니다. 바이탈 포스란 생명력이란 뜻이고 그 중에 또 아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이탈 아민, 활력 아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타민을 우리가 먹게 되면은 체내에서 활력이 생긴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활력은 우리 살아가는 데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양소와 비타민만 있는 건 아니죠. 탄수화물, 밥, 빵 이런 것들이죠. 지방질, 국기름, 기름 이런 게죠. 단백질, 육류와 생선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3대 영양소라 하고 이건 에너지원이라 합니다. 에너지원이라는 것은 바로 자동차의 석유와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과 무기질은 조절소락합니다. 조절한다. 그렇죠? 비타민과 무기질은 자동차에서 보면 엔진오일이나 냉각수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냉각수나 엔진오일은 값도 그래 안 비싸죠? 그러나 이거 없으면 차가 가도 못합니다. 그렇죠? 엔진 오일 없으면 엔진이 망가지죠. 마찰이 생겨 망가지고. 그 다음에 냉각수가 물이 뭐 됩니까? 바로 이거는 자동차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뭐 기름만 불만 떼니까 안 되죠. 이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비타민과 무기질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연결 지으면 대단히 쉽게 풀이가 가능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열 손가락을 깨물어서 어디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는 바로 부모가 하는 얘기입니다. 부모 중에서도 어머님의 얘기하는 거죠. 자식 사랑은, 자식은 바로 자기 몸을 일부를 떼가지고 키웠기 때문에 자기와 동일시 됩니다. 그러니까 열 손가락을 깨물어서 어디 안 아픈 손가락 있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소 5대 영양소 중에 똑같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이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특히 비타민 가면 비타민 A, D, E, F, K 하는 지용성 비타민, 기름에 녹는 비타민입니다. 물에는 안 녹고. 그 다음에 비타민 B그룹, B1, B2, B6, B12 하는 거는 그 다음에 나야신이라도 이런 거는 전부 다 B그룹인데 이거하고 비타민 C, BC그룹은 전부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두 개가 크게 나눠지죠. 그 다음에 무기질은 철제, 철분, 피, 혈액 관계되죠. 철, 그 다음에 칼슘, 뼈, 그 다음에 뭐 나트륨이라든지 소금에 들어가는 그 다음에 칼륨, 그 다음에 인, 아연 이런 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우리를 지탱을 하게 됩니다. 이 비타민 하면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미국 샌앤토니오 시에 있는 텍사스 의과대학, 대단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누구 때문에? 닥터 유병팔 교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노화 연구를 주로 했던 사람이 유병팔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6.25 사변 전에 미국 가 있었으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거기에 있으면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소식이 장수한다는 그런 설을 10년 동안에 2번 반복해서 실험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텍사스 의과대학이 장수 연구의 메카라는 말을 부를 정도로 대단히 주요한 훌륭한 뛰어난 장수 연구의 중심이 되는 그런 대학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닥터 유가 그 중심에 역할을 했고, 또 87년부터 2년간 거기 가서 나도 거기에 2년간 그 프로젝트에 관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유 박사는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이분은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미국 장수학회 회장을 했던 분이니까요. 미국이요, 굉장히 인종차별이 심합니다. 동양이나 검둥이나 뭐 이런 사람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미국 장수학회, 노아학회의 회장이 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동양인으로서. 이 사람이 세계적인 장수학자니까 이거는 자기도 할 수 없어서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에서 하는 호암의학상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금 1억을 받아가지고 강원대학에 기증을 했어요. 연구기금을 써라. 그 정도로 연구에 대한 일은 대단한 분입니다. 왜 그분을 지금 말씀드리나 하면, 그분은 나이가 상당히 많죠. 지금 90이 넘었는데 비타민 E를 계속 자십니다. 딱.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1일 1식입니다. 하루 한 끼밖에 안 자십니다. 아침에는 그냥 안 자시고 와서 뭐 찬물 한 그릇 마시고 오셔가지고 점심에는 사과 달랑 한 개입니다. 사과가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아주 비틀어진 사과 하나. 저녁은 이제 제대로 자시는 거. 불교에서는 5식인데 점심 때 먹는데 여기에 유 박사 석식이기 때문에 좀 다르죠. 이런 차이점이 있고 비타민 E는 꼭 챙겨 자시는 그런 분이라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50세까지는 비타민을 특별히 자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타민도 뭐든지 양이 많으면 지장을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먹어서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밥은 아무 독이 없지만 많이 먹어보니까 뚱뚱보가 되거나 아주 문제 생길 수 있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0세까지는 질병이 없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비타민 E나 C를 자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중에 우리가 제일 나쁜 산소를 활성산소라고 전에 얘기했잖아요. 활성산소가 우리 전체 산소 100 중에서 95%는 좋은 산소고 5%는 나쁜 산소인데, 이 나쁜 산소가 사람을 공격합니다. 활성산소가 공격하면 우리는 늙고 병들고 늙어 죽게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것은 자체 내 음식물에도 엄청 이걸 방지하는 그런 물질이 많습니다. 폴리페놀 말을 들어봤죠. 폴리페놀, 그 다음에 비타민, 뭐 다양한 비타민이 음식물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타민제를 먹을 필요 없죠. 비타민 E나 C도 다 과일, 채소에 다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50대까지는 비타민 식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아무 이상이 없고, 또 그 다음에 이 비타민 말고도 몸 자체 내에서 활성산소를 잡아먹는, 이 방어하는 이런 항산화 효소라는 것도 있습니다. SOD라고 들어보시는 모르겠어요. 전에 한번 내가 얘기를 했는데, SOD는 슈퍼옥사이디스 무테이스라는 그런 효소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가을에 지금 가을 지났죠. 가을에 보리를 파종을 해서 이제 한 10월쯤 되면 보리가 파라파라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추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는 방법은 SOD를 만들어냅니다. 이 보리가. 보리뿐만 아니고 봄에 나오는 채소는 봄나무를 캐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봄나무를 먹으면 몸에 있는 노폐대응을 전부 싹 씻어내줍니다. 일본에서는 또 칠초주력이 있어요. 7가지 종류의 풀을 뽑아서 죽을 끓여 먹으면 대단히 몸이 좋다고 하는 것이 책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봄에 대한 얘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영양소는 충분한데 SOD를 그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SOD 우리 몸에서 나와요 또. 그 다음에
그루타치온 프록시레이스라는 GPX라는 또 효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탈라제라는 들어봤죠? 그런 효소도 있어요. 이런 효소들이 생체 방어 효소입니다. 이 3인방이 생체에 들어온 활성산소를 잡아먹습니다. 나이가 60 넘었으면 스스로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지원을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비타민 C나 아니면 E를 한 가지만 정량을 통해서 먹어야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죠. 예를 들면 비타민 C를 얼마 먹어야 됩니까? 당장 물어보면 1000mg 갑니다. 그럼 정신난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왜? 그거는 지금 그 비타민 C를 만들어 파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회사에서 1000mg 가니까 그래 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비타민 C는 얼마를 먹어야 되냐? 실제 내가 알기로는 50mg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영양학회에서는 어디라도 100mg 이하를 먹어라. 조금 오버된 거는 막 그 정도는 관계없다. 또 비타민 C는 자체가 오줌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큰 부작용이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타민 C들이 1000mg 저렇게 먹으면 피로호연 빨리 될지 모르지만 비타민 C를 먹고 오줌을 넣으면 노랗게 나오죠. 그 노란 게 비타민 C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걸 갖서는 바로 다 필요고 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버리가 부자다라는 게 버리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안 되죠. 절약이 미덕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과량을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mg 이하를 자셔야 됩니다. 그게 기준 섭취 기준을 세계적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1000그렇다면 열을 먹을 한몫 먹으니까 부작용이 없나?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신장이 안 좋아지면 신장. 오줌 신장은 전부 그걸로 가기 때문에 신장이 안 좋아지고 비타민 C가 수산으로 일부 변해요. 수산은 칼슘 만나게 되면 바로 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혈관의 중간에 막히는 게 요로 결석 아닙니까? 바로 그거 생기는 겁니다, 이게. 자, 비타민 C가 나머지 일부 수산으로 변해가지고, 그럼 칼슘 몸에 막 돌아다니니까 딱 부딪히면, 결과적으로 이게 뭡니까? 요로 결석이 생깁니다. 그럼 얼마나 통증이고 아픕니까? 그 다음에 여자들한테는 또 하나 있어요. 유방암이 생깁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유방암 발생률이 30%가 높아진다는 그런 진로입니다. 안 먹는 보다. 그러니까 오히려 먹어서 독을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E는 아마 10mg 정도 될 겁니다. 임산부가 15mg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10mg 성인은 나이가 들어도 노인돼도 그 정도만 자시면 됩니다. 이것도 과량 복용하면 역시 메스콤, 두통 뭐 이런 여러 가지 잡담병이 생기고 피로가 풀리는 피로 더 쌓이고 이래 됩니다. 이런 부작용이기 때문에 특히나 비타민 C는 물에 녹아서 오줌으로 빠져나올 수 있지만 비타민 E는 과량 먹으면 지방, 지용성 비타민 때문에 지방이 쌓입니다. 체내 지방 실은 좀 지방 아닙니까? 그 지방의 사유가 이렇게 있으면은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걸 피해야 되죠.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좋다 하더라. 많이 먹자. 그러지 말고 비타민 C는 약방에 내가 어제 한번 둘러봤어요. 둘러보니까 전부 1000mg 무관합니다. 뭐라고? 비타민 E는 가요. E도 1000mg. 사람 잡을 자기는 장사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대꾸도 안 하고 돌아 나왔습니다. 왜? 내가 현장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무조건 1000카면 좋다, 1000카면 좋다에 가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감사합니다.